여러분, 아침에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심지어 체중 조절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죠. 실제로 2024년 덴마크에서 진행된 무작위 교차 임상시험에서는 유제품 기반의 고단백, 아침을 먹은 그룹이 3끼 사이에 느끼는 포만감 지수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임상 연구에서도 단백질 아침을 먹은 사람들은 허기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즉, 아침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하루 컨디션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단백 아침 식사가 주는 대표적인 장점 3가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포만감 증가와 과식 예방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점심이나 간식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먹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위를 충분히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GLP-1CCK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더 오래 유지시켜주죠.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30g 이상 섭취한 그룹이 저단백 그룹에 비해 점심 식사 섭취량이 무려 15% 정도 적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692칼로리를 먹었는데 저단백 그룹은 789칼로리에서 810칼로리까지 먹은 겁니다. 한 끼만 봐도 차이가 꽤 크죠. 여러분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계란 2개만 해도 약 12g, 여기에 그릭 요거트 100g이 약 10g. 여기에 콩이나 견과류 조금만 추가해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소소한 조합만으로도 아침 단백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혈당 안정화와 인슐린 반응 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빵이나 달달한 시리얼 드시고 나서 금방 졸리고 허기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단백질 아침은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완화해줍니다.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인슐린 반응도 과하게 자극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단백질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해 포도당을 세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3년의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강화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혈당 반응 곡선이 확연히 낮았습니다. 수치로는 87 플러스 마이너스 36이었는데 탄수화물군은 119 플러스 마이너스 37이었죠. 이건 무려 30% 가까운 차이입니다. 또 2016년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경우 1시간 후 혈당이 더 높게 치솟고 2시간 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허기를 유발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아침 식사의 질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들쭉날쭉할 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께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물이나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고 단백질 비중을 25%에서 30% 이상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체중 관리와 신체 조성 유지입니다. 단백질 아침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포만감 덕분에 간식이나 점심을 과식할 확률이 줄어들죠. 둘째,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줍니다. 즉,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백질 하루 목표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가 적당한데요.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2g에서 96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아침에 20g에서 30g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고단백 아침이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를 반드시 줄여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덴마크 연구에서는
총 섭취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고단백 아침은 자동으로 살을 빼주는 마법은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아침을 꾸리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에 시금치와 저지방 치즈를 곁들여 보세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를 올려서 간단한 파르페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를 살짝 구워서 채소 샐러드에 올리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치아씨드 푸딩을 우유나 요거트에 담가 놓으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죠. 닭가슴살이나 연어 샐러드도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실천 팁도 몇 가지 드리자면요. 전날 밤에 계란을 삶아 두거나 요거트를 미리 분량대로 나눠 두시면 아침 준비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유에 단백질 파우더를 섞어 간단히 음료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셔서 식이섬유도 같이 챙기시면 더 완벽해지겠죠. 주의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영양사나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화가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단백질을 확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OX 퀴즈 하나 해볼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체중이 줄어든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체중은 전체 열량 균형과 생활 습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 또 하나,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신장에 해롭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겠죠.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단백 아침은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둘째, 혈당 급등을 완화해 하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관리와 근육 보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작은 변화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빵 한 조각 대신 계란, 요거트,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아침 메뉴를 공유해 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